뭐 이거 아니고도 질문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만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어느 반이건 25번 요게 문제였어. 그지? 자, 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건 문제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자,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에 속하는 원자들에 대해서 안정한 이온 전하에 대한 원자의 전자수 비의 절대값을 이온 전하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A, B, C가 어떤 원소냐 이제 이걸 찾으란 얘기잖아. 근데 자,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서 걔네들 중에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 원소라 그랬지. 맞지? 음이온이 되는 애는 비금속일 거야.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애는 음전한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니까 사실 이걸 보고 너희가 뭘 알 수 있어요? 얘네가 17쪽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 그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중에 17쪽에 속하는 원소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 1 음이온이면 플러스 1이면 그러면 1쪽이겠구나. 맞지? 1쪽 원소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되고 얘는 2쪽 원소겠지. 자, 그럼 봐봐. 17쪽에 속하는 애면 누가 있지? 플루오르,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는데 어차피 브로민하고 아이오딘은 이 문제에서 원자 번호 20번까지라 했으니까 얘네 해당 사항이 없거든. 그러면 플루오르 아니면 염소일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을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A가 플루오르라면, 그지? A가 플루오르라면 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 플루오린이 갖고 있는 전자수는 몇 개야? 9번이잖아. 그럼 9개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이면 이거 9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게 9일 때 그럼 여기가 3K라니까 그럼 3K가 9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A가 플루오린이라면 이 값이 9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3K로 표시해 놨으니까 그러면은 3K가 9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K가 얼마가 나와? 3이 나오는 거지. 맞아?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을 추정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K가 3이면 여기가 3되면 여기 6이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 3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봐. A가 만약에 염소라고 쳐봐. 맞아? 염소라고 치면 똑같이 이 값이 마이너스 1분의 17이 나오게 되지. 맞아? 그럼 이 값이 17이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3K가 이 A가 염소라면 3K가 17이란 얘기인데 니네 이거 정수여야 되거든? 문제에 써 있지 않아? 단 K는 정수가 그러면 지금 A가 염소라면 이 값이 17이 나오기 때문에 K 값이 정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A는 누구다? 플루오린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K 값이 3인 걸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9가 되는 거고 여기 6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접근하는 거야. B는 1쪽일 거 아니야. 리튬, 나트륨, 칼륨 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 중에 누구냐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값이 3이 나와야 되겠지? 자, 리튬 해봐. 리튬이면 이온의 전하량 플러스 1이고 얘가 갖고 있는 전자수 3이니까 3 나오지? 그러면 다른 거 해볼 필요가 없어. 3 나오는 애가 리튬밖에 없는 거잖아. 자, 지금이야 혹시 몰라 나트륨 해볼까? 나트륨 플러스 1일 거고 전자수 몇 개야? 11이지. 이 값이 3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얘가 나머지 다 나오는 거야. K 값만 구하면 나머지 다 나오는 거야. 따라서 B는 누가 된다? 리튬이다. 맞지? 자, C는 그러면 2족이니까 누구야? 마그네슘이나 칼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6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은 봐봐. 6이 나오려면은 얘 C는 전하가 플러스 2니까 6이 나오려면 전자수가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마그네슘이라는 거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지? 따라서 A부터 C의 원소 기호. 자, A는 누구다? 플루오린. B는 리튬. C는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걔네들의 전자수를 각각 구해라. 플루오린은 9개. 리튬은 3개. 마그네슘은 12지. 맞아? 근데 이 문제 뭐냐면 이게 서술형이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K 값수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이걸 말로 쓰면 되는 거야.
A가 플루오린이나 염소 중에 하나인데 염소라면 이 값이 이온의 전화분의 원자의 전자수 값이 17이 나오기 때문에 K가 정수가 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A는 플루오린이다. 그럼 그 플루오린을 통해서 K 값을 구하면 3이 나오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서술형이니까. 그지? 지금은 뭐 그것까지 구구절절히 우리가 쓰지는 말고 중요한 건 그건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거 니네가 구하기만 하면 정리해서 쓰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지? 어떻게 접근. 얘가 힌트인 거야. 요 이온의 전화. 그지? 얘네를 가지고 얘는 17쪽에 속하는 애겠구나. 1쪽에 속하는 애겠구나. 2쪽에 속하는 애겠구나 라는 걸로 추려서 이 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문제 조건에 맞춰서 원소들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또 질문이 있는 거 있나? 한 문제만 더 받을게. 일단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 또 있어 질문? 지수 아까 별표 쳐놓은 거 많던데. 26번에 디귿이 자, 잘 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1쪽부터 17쪽까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최외각전자라는 거랑 원자가전자라는 거 말해줬지. 1쪽부터 17쪽은 그냥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는 요 족 번호가 원자가 전자수라 그랬잖아. 그 두 자리일 경우는 1의 자리 숫자가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인 거야. 근데 18쪽은 어떻다 그랬어? 최외각 전자는 2개 또는 8개지만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0개, 0개.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이 문제에서는 C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F가 아니야. 왜냐면 C가 7개인 거야. 얘는 0개인 거잖아. 맞니? 그래서 C가 플루오르여서 플루오린 말하는 줄 알고 아니지. 여기 있는 기호 가지고. 그지? 이 기호 갖고. 그지? 그렇지. 이건 이제 그럴만해. 일부러 그렇게 낸 거야. 얘를 F로 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랑 헷갈리게 하려고. 그지? 근데 여기서 F라는 게 근데 이제 보통은 있잖아. 원래대로라면 원소기호 쓸 때는 사실은 얘는 지금 정자지. 니네 원래 원소기호 쓸 때는 기울여서 씁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자로 써져 있으면 이건 기호를 뜻하는 거지 원소기호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된 거야. 원소기호 쓸 때 이렇게 기울여서 쓰거든. 근데 여기서 F라 그러면 정자니까 그냥 저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중에 하나인 F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나머지는 또 뭐 쉬는 시간이나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고, 자,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앞에 화학결합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화학결합. 그래서 페이지로 여기. 그래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이라는 거 얘기를 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얘기했지만 18쪽에 속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원래부터 안정한 애들은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8쪽. 자, 18쪽 원소는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아. 그럼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1쪽부터 17쪽 사이에 있는 원소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얘네가 왜 결합을 안 하는지를 알면 나머지 애들이 왜 결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이 두 가지가 있어. 이온결합이라는 것과 공유결합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원래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금속결합은 이제 이 통과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두 가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 18쪽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왜 결합을 안 하는가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 안 한다. 그지? 그럼 왜 화학적으로 안정하냐? 우리 18쪽이면은 2번 헬륨이 있었죠, 헬륨.
원자 번호로. 자, 양성자가 2개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10번 네온이 있어. 양성자가 10개, 주변에 전자가 10개가 요렇게, 그지? 우리 전자 배치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지. 요렇게 이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배치가 돼 있어. 자, 나는 이렇게 2개씩 짝지어서 그리는데 아마 니네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여기 내가 듬성듬성 8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보통 나오기도 할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아르곤. 18번 아르곤이 있지, 그지? 자, 얘는 18개. 그지? 이렇게 갖고 있겠죠. 18개를. 이렇게. 그럼 지금 봐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지?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지?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헬륨은 공교롭게 거기에 딱 2개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게 제일 바깥쪽 껍질인 건데 그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얘도 어때?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2개인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껍질이 제일 바깥쪽 껍질인데 자, 여기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8개가 들어있지. 꽉 차 있지. 아르곤도 마찬가지지. 자, 내가 첫 번째 껍질은 2개, 8개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세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인데 거기 8개가 채워져 있지. 즉,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옥텟 규칙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니?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야?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즉, 네온이나 아르곤 얘네들은 지금 보면 이미 원자일 때 이미 뭘 하고 있어? 옥텟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원자가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8쪽을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는데 비활성이 뭐야? 활성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원자 상태인 애들이 모여서 기체를 형성한 거야. 단원자 분자라고도 얘기를 해. 단원자 분자.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 역할까지 하는 거야. 우리 뭐 좀 이따 분자 얘기 나오겠지만 중학교 때도 분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니? 분자라는 놈 때문에 성질이 나타나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원자 자체가 분자 역할까지 하는 거야. 결합을 안 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특히 이 헬륨 많이 낚이거든. 자, 얘도 안정하긴 한 거야. 왜? 껍질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껍질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전자가 몇 개야? 2개만 채워져 있지. 그럼 우리 아까 옥텟 규칙이 뭐라 그랬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 8개 채우는 게 옥텟 규칙이라 이 말이야. 조심해야 돼. 얘네 둘은 옥텟 규칙도 만족하면서 안정한 거지만 헬륨은 어때? 2개밖에 없잖아. 얘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는다. 그러나 껍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하다? 안정하다 이 말이야. 안정하다 이거. 그죠? 안정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18쪽은 얘네 이렇단 말이야. 18쪽이 아닌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번 리튬이 있어. 얘네 다 외우고 있다는 전제. 1쪽이지. 자, 얘는 양성자 3개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자, 전자가 2개.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2개인데 이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인데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여기가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얘를 채우려면은 선택지가 2가지. 그러니까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채워져 있으면 안정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를 7개를 어디선가 가져와 갖고 채우든지 아니면 이걸 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없어지거든. 그럼 리튬 같은 경우에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만약에 껍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껍질이 하나만 남는데 거긴 채워져 있지. 그럼 안정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뭘 하겠어? 전자를 7개를 어디선가 얻어오는 게 더 낫겠냐? 하나 버리는 게 낫겠냐? 하나 버리는 게 낫겠지. 맞아? 반대로 자, 플루오린이라는 애가 있지. 9번이지. 9번. 자, 양성자 9개, 전자 9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2개인데
두 번째 껍질이 7개가 있으니까 어때? 8개 만들면 안정해지니까 얘는 어디선가 하나를 얻어오면 되겠지. 아무튼 예를 들어 얻어왔다 쳐. 뭐 얻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껍질이 이제 8개가 꽉 채워지면서 안정해질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는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고 얘는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전자를 버리거나 얻으려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온결합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만난다 그러면 얘는 버려야 안정해지는 애고 얘는 얻어야 안정해지는 애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전자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게 되는 거야. 건네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합하면 어쨌든 리튬도 안정해지고 플루오린도 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18쪽이 아닌 애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전자를 버리든지 전자를 얻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겠지만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써볼게. 자, 그래서 방금 예를 든 것처럼 18쪽이 아닌 나머지 원자들은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다. 그지?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뭐 잃던지 아니면 전자를 얻던지,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지. 공유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그러면 그 결과 잃든지 얻든지 공유하든지 결합하면 이제 비로소 얘네들처럼 뭐야? 바깥쪽 껍질이 꽉 차게 되면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결합하면 이제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이걸 다르게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네들끼리 어쨌든 결합을 해서 안정해지면 그 안정해지는 순간, 자,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전자수가 같아진다. 아까 리튬 예를 들었잖아. 봐봐. 3번 리튬이 전자 3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애인데 얘가 안정해지려면 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어떤 애랑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껍질이 하나만 남은데 거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해졌지. 그러면은 리튬이 이 상태가 되면 애초에 전자를 2개를 갖고 있는 헬륨하고 전자수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지. 맞아? 그 얘기야. 전자를 잃든지 얻든지 혹은 서로 공유하게 되면 그 결합한 각각의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서 결국 안정해지는 것이다. 그지? 결론적으로 18쪽이 아닌 나머지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를 잃든지 얻든지 서로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지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안정해지는 거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얘기했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8전자 규칙, 아까 옥텟 규칙 얘기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 얘네들은 안정하지만 헬륨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네 여기서 주기율표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 여기 위에 헬륨 이렇게 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자,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자, 얘네들은 전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라는 거야. 누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헬륨. 알겠어? 헬륨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전자 배치들 1번, 뭐 3번부터 지금 18번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결국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다. 안정해진다라는 건 여기도 써놨지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로 화학결합,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이온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온결합. 그지? 자.
이온 결합. 첫 번째. 화학 결합 중에 첫 번째 이온. 자,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 결합한다는 거. 이온들끼리. 맞지? 그럼 이온이라는 게 뭐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자 하면 얘네들은 안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얘가 안정하다라는 것과 중성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안정하든 안정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인 거야. 그런데 그런 중성인 원자가 방금 얘기했지. 다른 애랑 결합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그 전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전하를 띈 거. 이걸 우리가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두 종류가 있지. 양이온, 음이온. 자, 양이온 말 그대로 뭐야? 양전하를 띠게 됐다라는 거야, 원자가. 그럼 어떨 때 양전하를 띈다? 야, 지난번에 내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양이온이건 혹은 이제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이온이 되더라도 있잖아.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수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아까 리튬 얘기했지, 봐라. 리튬 양성자가 3개인데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원래 있는 애인데 얘가 안정해지려고 혹은 누구랑 결합하려고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 7개 채우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낫다 그랬지? 하나를 버려. 그래서 안정해진 거야. 전자수로는. 그런데 여전히 양성자는 3개이기 때문에 양성자 전체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 되는데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면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2개이니까 그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 합치면 이 전체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이게 양이온이야. 그래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그 결과 그 전체가 양전하를 띠게 된다. 그 녀석을 양이온이라 한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음이온은 뭐냐? 전체가 음전하를 띠게 된 거지. 그러니까 중성일 때 비해서 전자수가 늘어나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늘어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전자를 얻어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음전하를. 그럼 어떤 애들이 전자를 잃고 어떤 애들이 얻느냐? 자, 종류로 따지면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자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뭐 아닌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기율표,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주기율표만 갖고 얘기하자면 니네 1, 2족에 속하는 금속, 그리고 13족 중에 알루미늄 하나 정도만 금속, 얘네가 양이온 되는 애라서.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는 1족과 2족 수소 제외하고, 그리고 13족에 있는 알루미늄은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야. 얘네들 금속이니까 얘네들 양이온 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애들 중에 비금속 원소는 14족부터 17족이 비금속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음이온으로 나오는 비금속은 주로 16족하고 17족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기율표상에 있는 애들이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16족, 17족에 있는 애들이 음이온 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양이온이잖아.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애야. 금속이라고 치면 얘가 전자를 잃을 거 아니니? 잃어서 전체가 양이온이 되면 여기다 플러스 표시하는 거야. 전자를 하나 잃었으면 1 플러스야. 근데 그럼 1은 생략하는 거야. 전자를 2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그러면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걸 우리가 이온식이라 그래. 이온식. 그 다음에 그렇게 양이온이 된 애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걔네들은 원래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자만 붙여주면 돼. 이온자만. 그치? 이온자만. 이따 예를 들어줄게.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가 있어, 만약에. 음이온. 자, 만약에 B라는 원소가 음이온이 되는 애다. 전자를 얻는 거잖아. 그 음이온에 여기다 마이너스 표시해줘.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 그러면 1 마이너스니까 1 생략하는 거고,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다 그러면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요.
그 참고로 요거 있죠, 요거 전하량이라 그래, 얘네들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부를 때 우리가 가수라고 부르거든. 만약에 A2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이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해. E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는 이가 음이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지금 졸려가지고. 음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에다가 있잖아. 뒤에 화이온이라고 붙여줘. 화이온.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원소들 중에 이름이 소자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산소, 염소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그 이름에서 소자를 빼고 뒤에 화이온을 붙여줍니다. 그럼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어떤 애가 하나를 잃고 두 개를 잃느냐. 아까 얘기했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1족,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는 1족, 2족, 13족 알루미늄이라고 그랬잖아. 1족에 있는 애는 하나 버리는 거야. 2족에 있는 애는 두 개 버리는 거야. 13족은 그러니까 그 원자가 전자수만큼을 갖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13족이면 3개잖아. 그럼 봐봐. 3개가 채워져 있는 거잖아. 8개를 만들려면 5개 얻는 것보다는 3개 잃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13족은 3개 잃어. 그럼 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기율표상에서는 주로 16족, 17족에 있는 애들 음이온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은 6개 갖고 있으니까 2개 얻는 거야. 그러면 걔는 2 마이너스. 17쪽에 있는 애는 하나만 얻으면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갖고 봐봐. 이런 식으로 보면 요거야. 주기율표상에서는 여기 수소 제외한 1족하고 2족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으로 주어진다. 자, 그런데 또 베릴륨은 빼면 돼. 요건 좀 예는 금속이긴 한데 공유결합하는 애여서 우리 통과에서는 안 나오니까 주기율표상에서는 얘네들이 양이온 된다. 13족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는 물론 여기 14족 안 써놨지만 14족, 15족도 비금속이지만 음이온으로 나오는 애는 요 16족, 17족 얘네들. 그래서 자 봐봐. 만약에 리튬이 이온이 됐다 그러면 Li 1족이니까 하나 버리는 거야. Li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고 나트륨도 Na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2개를 버려서 Mg2 플러스 이렇게 이온식 쓰는 거야.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 6개잖아. 그럼 산소는 2 마이너스. 얘도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된다면. 그 다음에 17족은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름은 얘네들은 쉬워. 리튬이고 이온이 되면 리튬 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나트륨이면 얘가 이온 되면 나트륨 이온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근데 문제는 음이온이거든. 봐라. 산소 봐봐. 산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잖아.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되면 소자 빼고 산, 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염소. 소자로 끝나잖아. 소자 빼고 염, 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이 이온식들 있잖아. 이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는 애들이 많지. 그래도 밑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이온식 대표적인 이온들의 이온식 따로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보면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식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당장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계속 나와. 나중에 2학기 때 가서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 아연, 구리, 철, 납, 바륨, 은 이런 애들 다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는 애들이잖아. 원자번호 20번이 넘어가지만 이온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이온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브로민, 아이오딘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지. 그 일반적으로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얘야. 얘. 여기 보면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 있지. 일반적으로 원자 하나가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원자가 여러 개가 결합이 되는데 그게 하나의 이온이야. 이런 애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왜 만들어져요? 이거 알려면 배위결합이라는 것까지 또 이해를 해야 돼. 그것까지 다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애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구나 해서 얘도 이름하고 이온식 정도는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수정을 하자면 여기 다원자 이온 중에 옥소늄 이온이라고 지금 얘 써져 있는 애 있지. 얘는 이름을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좀 바꿔서 기억하십시오. 이거 똑같은 말인데 보통은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나오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냥 보통은 하이드로늄 이렇게 더 많이 나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뒤에 좀 이따 이온 결합 설명할 때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한 덩어리로. 이 전체가 하나의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살펴봤고요. 지금 잠깐 졸리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온 결합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이온식은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어차피 이건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라 시험을 볼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양이온, 음이온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이 뭐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될 수 있고 이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돼서 전자를 잃으려고 하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면 그걸 주는 애가 있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뭐 나 혼자 원자인데 나 잃고 싶어 공개적으로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이온 결합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은 이와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원소로 따지면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이제 서로 결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 그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그죠? 나트륨 몇 번이야? 11번이지? 자, 나트륨은 이렇게 원자일 때 이렇게 자, 여기 2개, 8개, 여기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애야. 그지? 그 다음에 비금속 9번 플로르가 있다. 뭐 염소로 해도 돼. 근데 그냥 9번으로 할게. 똑같으니까. 염소로 하면 17개 그래야 돼서 선생님이 9개짜리로 하는 거야. 그럼 플로르가 있어요. 9번이야, 얘. 전자 9개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9개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 이렇게 7개 갖고 있거든. 그러면 자, 나트륨이 안 정해지려면 이걸 하나 버리면 되거든. 그 다음에 플로리는 안 정해질 여기 하나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나트륨이 요 전자 하나를 얘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지. 건네줘서 플로리는 하나를 얻으면서 봐봐. 9개였는데 전자는 10개가 되니까 이 전체가 뭐가 돼? 1- 음전을 띄게 되는 거고, 나트륨 입장에서는 그 전자 하나를 건네줌으로 인해서 이 껍질이 하나 없어지거든? 그러면 양성잔 11개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이 전체가 뭐야? 플러스를 띄게 돼. 그러면은 자, 우리 자석도 그래. N극과 S극을 서로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전하를 띄게 되면 얘는 양전하를 띄고 얘는 음전하를 띄니까 얘네들 사이 서로 잡아당기게 되지. 자, 잡아당기는 힘을 두 글자로 인력. 전기를 띄는 애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결론은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건너가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전자가 건너가면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는 거다. 그럼 이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간혹 문제 이런 거 나온다.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되잖아.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껍질 수가 줄어듭니다. 양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은 그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 그치? 나트륨은 3개였는데 껍질 2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지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껍질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음이온이 되더라도 그 전자 껍질 수가 변하지 않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와. 나트륨 이온을 줘, 그림을. 근데 정작 보기에서는 나트륨 원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 이거 준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나트륨은 2주기 원소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껍질 2개니까 2주기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림은 이온일 때 그림을 주는데 물어보는 건 원소일 때 상황을 물어보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자 껍질 수 줄어든다라는 거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자 껍질 수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잘 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사실은 얘네가 이렇게 딱 두 개, 양이온 하나, 음이온 이게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은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치? 무수히 많이 결합하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세? 다만 이거는 있어. 얘네들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잖아. 그러면 얘네들 각각은 전하를 띠지만 결국 그 결합한 애들 전체는 다시 중성이 되는 거야. 자, 이온 결합한 애들은 결합하면 다시 그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모르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온식을 알고 있다면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중성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자,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요거야. 여기 우리 교재에는 지금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하는 거 나와 있는데 그냥 좀 덜 그리려고 플로어링 갖고 설명한 거다.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 그지? 요 밑에다가 요걸 한번 써봅시다.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결합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모르지만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맞지?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온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유인데, 나트륨이라는 애가 양이온인데 얘가 1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모르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1 플러스야. 자, 염소가 1 마이너스야. 자, 얘네 둘이 이제 이온 결합한다고 치자고. 자, 우리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불러. 자, 참고로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뭘까? 니네 그 중학교 때 호돈소 물질이니 화합물이니 하는 거 배웠지? 화합물이 뭐야? 그게 뭐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그 물질 자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잖아.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야. 그렇지? 그렇잖아. 양이온, 음이온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무조건 화합물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또는 이온 결합 화합물 이렇게 불러. 그렇지? 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한다. 근데 얘네들은 화합물이다.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제 결합한다고 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네가 요거 전하량이라고 한다 그랬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중성이 되겠어. 얘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1대 1로 결합하면은 중성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그 이온 결합물,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원소 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줘.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식이라 그래. 자, 화학식 쓰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대1로 결합을 하잖아. 자, 화학식 어떻게 쓰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원래 원소기호를 순서대로 씁니다.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는지 옆에다 조그맣게 숫자로 쓰는 거야. 다만 그 숫자가 1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거다. 이렇게. 그죠? 자, 뭐 하나 더 해볼까? 칼슘은 2 플러스야. 자, 얘가 염화이온하고 결합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중성 되겠어? 자, 1대2인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 이렇게 틀린 애들도 있다. 이걸 이제 쓰라고 해,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2-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야. CL-는 그게 몇 대 몇이야 무조건 CL-인 거야. 그럼 이걸 쓸 때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사실은. 이거 화학 반응식처럼 쓸 때는 이렇게 써준다고. 앞에 숫자, 큰 숫자로 써주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결합했지? CA 쓰고 CL 쓴 다음에 몇 대 몇? 1대 2. 1은 생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두 개만 더 해볼게. 알루미늄. 자, 니네 양이온 중에서 유일하게 3 플러스로 나오는 애는 알루미늄밖에 없어. 자, 얘랑 산화이온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라고 해보자고. 몇 대 몇 결합하면 되겠어? 니네 이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얘네들의 전하량 있지. 전하량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3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만났대. 얘네 몇 대 몇 결합하면 돼? 2 대 3으로 결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Al 쓰고 O 쓴 다음에 몇 대면 2대 3 써주는 거야. 1이 아니니까 생략 못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 있었지? 자, 만약에 이런 거야. 나트륨하고 OH-라고 한 수산화 이온이랑 다원자 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선생님, 다원자 이온은 그냥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그랬지. 자, 몇 대 몇 결합하면 되겠어? 전하량만 보면 되는 거야. 1대1이지. 맞지? 그럼 얘네가 결합한 거는 Na 쓰고 OH 쓴 다음에 이제 숫자 써주면 되는데 조심할 게 있어. 다원자 이온은 봐냐? 아까처럼 여기 1대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H가 1이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무조건 걔네를 묶어줘야 돼. 이렇게 괄호를 해주고 1대1을 써야 되는 거야. 다만 그게 1일 때는 마찬가지로 괄호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럼 자 봐봐. 하나만, 이거 진짜 마지막. 칼슘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만나서 결합한다.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몇 대 몇? 1대 2일 거거든? 맞지? 자, 화학식. CA 쓰고 OH 쓴 다음에 어떻게 해라? 1대 2니까 1 쓰고 괄호한 다음에 2를 써줘라. 근데 이게 괄호한 게 1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못 없앤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쓴 얘네들이 이렇게 쓴 게 다 뭐다? 화학식인 거야. 화학식.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뒤에 거부터 읽어주는 거야. 야, 예를 들어 NaCl 어떻게 읽어주면 돼? 이거 염소잖아. 원소로는 이온일 때 이름.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뒤에 거부터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우리가 이른바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화학식에서 요 숫자는 뒤에 가면 분자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숫자는 얘네들이 한 개와 두 개가 결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대 2의 비율로 결합했다. 개수비를 의미하는 거야. 개수비. 알겠지? 개수비. 그래서 니네 화학원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화학원에 가면 사실 이렇게 개수비를 나타내는 걸 화학식 중에서 실험식이라 그래. 실험식.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 실험식입니다. 실험식. 이온 결합 물질은 실험식이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다. 걔네들의 개수비로 나타내 주는 걸 실험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것도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각각 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더라.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공유. 자, 공유결합. 자, 두 번째 공유결합. 그러니까 페이지로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자, 공유결합. 자, 얘는 말 그대로 뭐야? 공유한다는 거, 공유.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지. 자, 원자들이, 그지? 그 원자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야. 자, 아까 이온 결합은 사실 두 원자의 전자가 이동을 했잖아. 왜?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애고 하나는 얻으려고 하는 애잖아. 근데 이제는 공유를 한대. 왜 공유라는 게 뭐지? 같이 쓰는 거야. 서로 내놓고 공유를 하는 거야. 야, 그렇잖아. 야, 공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뭘 갖고 있는데, 그지? 예를 들어 지수는 본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케이블을 갖고 있는데, 그지? 내가 얘한테 케이블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체를 나한테 줄 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냥 내놓고 본체 내놓고 케이블 내놓고 꽂아서 같이 쓰는 거야. 그럼 그 공유한 건 이제 지수 거이기도 하면서 내 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거인데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네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아까 이온 결합은 한 놈은 내놓고 한 놈은 받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둘 다 비금속인 거야. 자, 그럼 어때? 얘도 받으려고 하고 얘도 받으려고 하는 애인 거야. 주는 애가 없으니까 둘 다 못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합하려면은 둘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주는 애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합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조금 내놔서 같이 공유하는 거야.
즉 공유결합은 아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면 얘네들은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로 따지면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서로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야. 그럼 그때 전자를 공유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어떤 전자를 공유하느냐? 무슨 전자예요? 원자과 전자 공유하는 거,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한다.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공유하는데 일부 또는 전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차 설명할게. 그래서 이제 비금속 원자들 사이의 결합인 거고,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오는 비금속 원자들은 다 주기율표 상에 있는 애들만 갖고 공유결합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14족에서 17족 사이에 있는 애들하고 수소, 얘네들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얘네가 다 비금속이잖아. 그치? 얘네들 사이가 다 비금속이니까 얘네들 사이의 공유결합이 일어나게 된다고. 14족부터 17족, 그리고 수소. 그러면 자, 잘 봐. 주기율표를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그지? 어차피 18쪽은 비금속이어도 결합 안 하는 애니까. 자,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 니네들 요거 교재에는 없는 거니까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여기 수소고. 여기 뭐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뭐 규소, 인, 황, 염소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네들 사이에 서로 결합할 때는 원자과 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 한번 따져보자고. 자,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 자, 당연하게 1족 하나잖아. 그런데 족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지. 자, 우리가 결합을 하는 목적은 바깥쪽 껍질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수소 입장에서는 바깥쪽 껍질에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껍질이 하나인 애니까 몇 개만 더 있으면 채워져. 하나 더 있으면 되지. 맞아? 하나 더 있으면 채워지겠지.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는 바깥쪽에 4개 갖고 있으니까 몇 개가 더 있으면, 4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채워지겠지. 맞아? 5개 갖고 있는 애는 3개만 더 얻으면 채워지는 거 아니야? 얘는 2개, 얘는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공유라는 건 서로 내놓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라. 수소는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면 지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다른 애랑 공유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전부 공유하는 거지. 탄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4개를 갖고 있는데 4개를 더 얻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4개를 전부 내놔야 되는 거야. 맞지? 질소 같은 애는 5개 갖고 있는 애니까 3개가 필요하지. 그럼 5개 중에 3개를 다른 애랑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6개 갖고 있는 애는 어때? 2개가 필요하니까 6개 중에 2개를 다른 애랑 공유를 해야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수소나 탄소 같은 애들은 전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질소나 15족, 16족, 17족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일부만 다른 애랑 공유를 하겠지. 그런데 공유를 할 때 한 놈한테 몰빵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여러 놈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결국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지. 수소는 하나를 공유해야 되니 그거 한 놈한테만 공유할 수 있겠지. 탄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4개를 전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4개를 하나씩 다 다른 놈한테 공유한다 그러면 최대 4놈한테 공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결국 뭐냐면은 이 해당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이 원자가 공유결합할 수 있는 최대 원자수야, 최대. 맞지? 최대 원자수. 그러니까 결합 가능한, 공유결합이 가능한 최대 원자수.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 최대 4개의 원자와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질소는 최대 3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대. 산소는 그러니까 최대니까 탄소는 무조건 4놈하고 결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놈하고 할 수도 있고 2놈하고 할 수도 있고 3놈하고 할 수도 있고 맥시멈 4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공유 결합할 때 어떻게 공유해서 결합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 이제? 그림 그려. 다 적었니? 나영이 다 적었어? 그러니까 사실 너희 중간고사 화학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결합이. 그지? 그러니까 사실 쉽게 내려면 되게 쉽게 나올 거고, 딱 보면 그래. 출제되는 경향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참고서 있는 문제 수준 정도 나오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 내지. 그럼 그 어려운 문제들은 고2 과정에 있는 걸 좀 변형해서 내. 왜냐면 고2 때도 화학결합 배우거든. 그럼 거기에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내면 통과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공유결합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 수소.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릴게. 수소는 한 개 있는 애야, 그죠? 근데 만약에 수소가 수소를 만난 거야. 그러면 얘도 하나 갖고 있는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한 개씩을 내놓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짝을 해서 이걸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수소 입장에서도 두 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이쪽 수소를 입장에서도 두 개를 가진 셈이니까 둘 다 안 정해졌지? 결합 끝. 뭐 더 이상 결합할 전자도 없지만 더 이상 결합 안 하는 거야. 그치? 수소끼리. 수소 원자끼리 이렇게 공유결합. 맞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탄소가 있어, 탄소가. 6번이야. 탄소, 아이고. 자, 요렇게 6개를 갖고 있잖아? 근데 원자과 전자는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정해지려면 여기 8개가 필요해. 그러면 그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4개를 전부 다른 애랑 공유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수소랑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소 입장에서 지 거 하나 내놓을 거 아니니? 그럼 탄소도 4개 중에 지 거 하나 내놔서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옆에 있는 수소는 이제 2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 정해졌지. 근데 아직 탄소 입장에서는 이거 포함하더라도 5개밖에 아직 안 돼. 아직도 3개가 필요. 그럼 요 3개를 또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야. 다만 수소랑만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면 결국 수소 몇 개랑 공유 결합을 해야 돼. 4개랑 이렇게 공유 결합해야 되는 거야. 4개의 수소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 탄소도 이제 안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수소랑만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면 4개의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만 요 가운데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8개를 가진 셈이 되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질소. 7번 질소가 있어. 자, 질소는 7개를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 2개, 자, 5개 이렇게. 그럼 얘는 3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5개 중에 3개를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랑 공유 결합한다 그러면 수소들은 각각 하나씩만 내놓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질소가 수소랑만 결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수소와 3개의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수소들은 다 2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질소 입장에서도 어쨌든 8개를 가지면서 안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전자가 있지. 그러나 얘는 안정해졌잖아. 수소 3놈이랑 결합하면서. 그럼 이 전자는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해.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고1 때는 안 하는 거야. 2학년 가면 이제 뭐 배위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하다만 안 해. 안 하는 거야. 끝난 거지. 결합이 끝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 있지. 자, 산소가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2개씩 짝져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과 전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자, 요거가 원래 산소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야. 근데 걔가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수소는 하나를 내놓는 애니까. 그죠? 결국 2개의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 입장에서도 8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전자들이 있지만 더 이상 결합하지 않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이 적어도 칠판에 그리는 그 얘네들은 이게 전자배치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잖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원자 두 개만 딱 주면 얘네가 공유결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 통해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산소가 있어, 산소가. 그럼 산소가 지금 이렇게 수소랑 결합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두 개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산소끼리 만났어. 자, 산소끼리 만난 거야. 자, 이 안에 거, 여기 두 개 있는 건 똑같고. 자, 이 바깥쪽에 얘 6개 있는 애야. 얘도 6개 있는 애지. 서로 2개씩 필요하지. 근데 둘이 만났지. 그럼 6개 중에 2개 얘 내놓을 수 있잖아. 얘도 내놓을 수 있잖아. 그럼 서로 2개씩 내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요 4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내놨으니까 나머지 4개는 이렇게 그대로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산소끼리 만나면 이렇게 산소 2개가 결합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끝 되는 거야. 어쨌든 안정해졌으니까. 맞지? 자, 아까 탄소가 수소랑만 결합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탄소가 산소를 만났어. 자, 탄소가 4개 갖고 있는 애인데 이렇게. 자, 이쪽에 산소를 하나 만났어. 자, 산소 여기 2개. 잘 봐. 그럼 산소 여기 6개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2개가 부족하니까 탄소 쪽에다 2개를 내놔, 이렇게. 그러면 탄소도 4개가 있으니까 2개 내놓을 수 있지. 2개 내놔, 이렇게. 그래서 얘네끼리 이렇게 4개를 공유해. 그러면 이제 이쪽 산소 입장에서는 8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졌어. 근데 탄소는 아직도 요 4개를 얘 거라고 쳐더라도 6개니까 2개가 부족하지. 근데 옆에 또 산소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또 여기 2개 내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탄소도 남은 2개를 여기다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합할 수 있지. 그러면 얘도 안정해지고 얘도 안정해지고 얘도 안정해졌지. 그지? 그 공유한 거는 내 거라고 치라고 계산하라 그랬어. 그지? 자, 질소끼리 만나, 이번에. 7번. 5개 갖고 있는 애지? 바깥쪽에? 그지? 15족이니까. 질소가 질소를 만났어. 질소가. 자, 얘도 5개야. 몇 개씩 필요해? 3개씩 필요하지? 그러면 얘가 5개 중에 이쪽으로 3개 내놓을 수 있잖아. 그럼 얘도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6개를 서로 공유해. 그러면 양쪽에 2개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6개를 공유하면 얘 입장에서도 8개를 가진 셈이 되고 얘 입장에서도 8개를 가진 셈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주어졌을 때 그 원자들이 어떻게 몇 개가 결합해야지만 되는지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얘네들, 얘부터 시작해갖고 쭉 아까 이온 결합과 달리 어때? 원자들이 뭐 2개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해서 안정해지면 더 이상 결합을 안 하지. 이온 결합은 아까 무수히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 그게 뭐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2개가 됐건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혹은 3개가 됐건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안정해지면 더 이상 결합하지 않지. 즉 원자들이 몇 개가 결합해 독립적인 게 만들어져. 이른바 분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과 달리 공유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분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전자를 내놔서 공유를 하면 그 전자들 내가 이렇게 2개씩 짝져서 그렸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쌍을 이루지. 자, 요거 서로 내놓은 전자들을 공유했을 때 걔네들이 짝을 이룬 거, 요걸 공유전자쌍이라 부르는 거야.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분자라고 한다 그랬잖아. 수소 분자인데 요 분자 안에는 지금 공유전자쌍이 한 쌍 또는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어때? 요거하고 요거 사이 서로 공유하고 있지.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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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 해갖고 요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4쌍 또는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를 봐봐. 요거 공유전자쌍이지? 공유전자쌍이야? 공유전자쌍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선생님 이렇게 두 개 따로 그려놓은 거 있지. 근데 얘는 공유결합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거든. 근데 요런 애들은 뭐라 부르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 불러. 그래서 자, 요 분자 안에는 공유 전자쌍이 3쌍 또는 3개, 비공유 전자쌍이 1쌍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니네 보면은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이거 합쳐서 무조건 4쌍이 넘어가진 않아요. 알겠지? 이 공유 전자쌍 3쌍에 비공유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어때? 이것도 이제 이게 분자잖아. 그럼 보면 여기에 가운데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요. 이 분자 전체로는 비공유 전자쌍이 총 4쌍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지? 얘 어때? 요게 이제 분자야. 요 공유 전자쌍 2쌍이 있고 2쌍이 있고 한 놈 두식의 석삼 너구리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따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데, 너네 여기 밑에 보면은 공유결합의 종류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 옆에다 써봐. 이 공유결합의 종류는 원자 사이를 봐라. 원자 사이를 봐라.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원자 사이. 자, 무슨 얘기냐? 잘 봐봐. 분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원자 사이 보는 거야. 자, 어차피 얘네들이 원자가 2개니까. 요 원자하고 요 원자 사이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원자하고 원자 사이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 1쌍이 있지. 이러면 이걸 단일 결합이라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단일 결합. 자, 얘는 봐봐. 어때? 분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 1쌍이 있지.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그럼 얘는 분자 안에는 단일 결합이 총 4개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어때? 한 쌍이니까 각각의 원자 사이에. 그러면은 공유 전자쌍은 총 3쌍이긴 하지만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요 사이는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일 결합이 3개다. 근데 얘를 봐봐. 얘 어때? 얘는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를 봤을 때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지.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그럼 요런 거 이중결합이라 부르는 거야. 이중결합. 얘도 보면 어때?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지. 이중결합인 거야. 요거 이중결합인 거야. 그러면 이 분자 안에는 이중결합이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얘는 어때?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3쌍이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것도 공유전자쌍은 3쌍이잖아. 분자 전체로는. 이것도 분자 전체로는 공유전자쌍이 3쌍이지만 지금 얘기한 단일이니 이중이니 하는 거는 원자 사이를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니까 요거 3중결합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단일 결합이 3개 있어서 전체가 3쌍인 거고 얘는 그냥 3중결합이 하나이기 때문에 3쌍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공유결합에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요거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이 분자라고 하는 애들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분자식.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분자식. 얘도 아까 이온결합에서 말한 얘도 사실은 따지면 화학식이야. 그러니까 화학식이라는 범주 안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뭐 실험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분자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자, 얘를 봐봐. 얘는 H가 2개지. H 씁니다. 그 다음에 숫자 아래 첨자 똑같이 2 이렇게 2개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수소 분자. 흔히 이제 수소 기체는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너네 공부할 때 수소 그러면 그게 이제 수소 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소 기체를 의미하거든. 그럼 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얘 어때? 얘부터 해볼까? 얘 마찬가지로 산소 2개지. 그럼 O 쓰고 2개, 2 이렇게. 그럼 우리 공기 중에 우리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기체가 바로 이 산소 분자로 이루어진 거야. 자, 얘는 N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N 2개지? N2. 자, 공기 중에 78%가 바로 이 질소 기체지. 자,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다? 과자 봉지가 빵빵하지?
니네가 예를 들어 과자를 1,000원 주고 사면은 그지? 실제로는 500원어치 과자와 500원어치 질소기체를 산 거야. 우리나라 과자들 질소기체가 대부분이잖아. 그 과자 봉지 안에 과자 이제 눅눅해지거나 이렇게 상하는 거 방지하려고 질소기체 넣어놓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얘네들 제외하고 얘네들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3개 이상이지. 자,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존재해? 가운데 있는 원자가 존재하지. 중심 원자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어때? 중심에 탄소라는 애가 있지. 이런 애들 분자식 쓸 때는 중심 원자의 원소계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뭐가 있어? 수소가 있지. 그래서 지금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이렇게. 1 마찬가지로 생략. 그럼 요게 이제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 메테인. 자, 얘는 누가 가운데 있어? 질소가 가운데 있죠? 질소 N. 주변에 수소가 3개. 그러면 NH 쓰고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1 생략. 요것도 들어봤을 걸. 암모니아라는 분자야.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는 이제 암모니아 분자로 이루어진 거지. 자, 그다음에 얘. 가운데 탄소가 있지. 그다음에 그 양옆으로 산소가 이렇게 가 있지. 그러면 C 하나에 O 2개. 우리가 잘 아는 뭐야? 1 생략.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들의 분자식과 이 모형은 너희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가끔 이거 그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 사실 여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원리를 알면 사실 그릴 수는 있는 거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이 분자식 다 썼으니까. 야, 만약에 탄소가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 하나랑 결합했어. 아까 여기 이제 탄소가 수소 4개랑 결합한 경우잖아. 여기 수소 하나랑 결합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탄소 입장에서는 3개를 더 결합해야 되잖아. 근데 수소가 아니라 다른 애랑 이 남은 3개를 다른 애랑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수소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옆에 질소가 있는 거야, 질소가. 자, 질소 몇 개 부족한 애야? 3개 부족한 애지. 5개가 있어. 근데 여기 마침 3개가 남았네? 탄소도 3개가 부족하네? 그럼 탄소 입장에서 질소를 만나면 남은 3개를 여기다 이렇게 공유해줘. 그러면 질소도 지 거 3개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여기 공유 안 한 여기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자, HCN 이렇게 되지. 맞아?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분자식 얘기할 때 선생님이 아까 하나 빼먹고 요 물 분자 있지. 그러면 자, 얘네들 분자식 쓰는 거대로 하면 지금 가운데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쓰고 주변에 수소가 2개다 해서 원래 1 쓰고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산소 옆에 수소가 결합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H를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물 분자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산소 옆에 수소가 아니라 수소 입장에서는 다른 원자 하나랑 결합하는 거잖아. 하나와 결합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17쪽이 있었지, 17쪽. 자, 산소 옆에 플로우르가 2개가 결합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O 먼저 쓰고 플로우린 쓰고 하나, 2개. 이때는 그냥 이렇게 써, 분자식을. 이렇게 쓰는데 H인 경우만 H를 먼저 써준 거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3개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지금 다 가운데 있는 놈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지금 얘는 가운데 있는 애가 탄소인데 양옆에 있는 서로 다른 애지.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가운데 C 있고 H 하나, N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보통 HCN 그냥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쓰거든, 분자식은. 요게 이제 간혹 나와, 간혹. 사이안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어. 사이안화수소. 사이안화수소라는 분자가 있거든. 이렇게. 분자식 원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 더 예를 들까? 만약에 탄소가 여기에 H가 2개가 결합했잖아. 그럼 여기 나머지 H 자리에 누가 대신 올 수도 있다고? 17쪽이 대신 올 수도 있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 염소가 이렇게 2개가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탄소 하나에 수소 2개에 염소가 2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분자식.
가운데 있는, 기본적으로 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있는 원자를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이라 그랬고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했는데 이 분자식에서 요거 아까 지금 CH4 있잖아요. 요거 요 녀석 요 지울게. 그럼 이게 1대4였단 말이야. 그지? 그럼 분자식에서 아까 우리 화학식에서의 숫자는 걔네가 그 비율로 결합한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 분자식에서 요 숫자는 뭘 의미할까? 봐봐, 요 분자를 봐봐. 실제 개수지? 실제로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결합했다는 거지. 맞아? 실제 개수.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실제 개수인 거야. 이온결합 물질 화학식에서 숫자는 실제 개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비인데 분자식에서의 숫자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실제 개수야. 실제 개수이면서 개수 비도 되는 거지. 개수 비도 되는 거야. 맞지? 지금 봐봐. 메테인이란 분자는 실제로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가 또 1대4로 결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보통 이제 이 분자식에서의 개수비는 약분했을 때 숫자가 개수비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니네가 이런 분자식 중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분자식 또 하나가 있는데 포도당이라는 분자가 있거든.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둬야 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생물 파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둬야 되는데 포도당의 분자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분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걔네들이 실제로 6개와 12개와 6개가 결합한 거다 이거야.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지? 이거를 약분해. 약분하면 1대 2대 1이 나오지? 그럼 그 1, 2, 1이라는 건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개수비가 되는 거야. 약분이 안 되는 애들은 그거 자체가 개수비인 거고 그 분자식에 있는 숫자가 약분이 되면 약분한 숫자가 그 원소들 사이의 개수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학식이나 분자식이나 원소기와 숫자에서 나타내면 똑같잖아. 그래서 니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니네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야. 뭐냐면 보기가 이렇게 5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다음 보기에 써져 있는 그러니까 분자식도 일종의 화학식이라고 그랬잖아. 다음 화학식들 중에서 뭐 이온결합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 이렇게 나온다고.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어. H2O, NH3, CH3, COH,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 CaCl2,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방금 여기 써줬던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보기에 5개가. 왜냐면 분자식이나 이온결합의 화학식이나 다 원소기호 숫자 이용한 거니까. 그럼 이 중에 이온결합 물질 고르라는 거야. 무조건 뭐만 보면 되냐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한 거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라 그랬잖아. 맨 앞에 있는 원소기호만 보면 돼. 자, H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럼 이게 공유결합인 거야. N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공유결합인 거야. C 비금속이지?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C 비금속이지? 공유결합 물질. 그런데 여기 보면 Ca 칼슘은 뭐야? 이족이니까 금속이란 말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어떤 원소기호를 보고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만 구분하면 이게 문제도 아닌 거야. 그냥 여기 이게 숟가락으로 퍼갖고 여기까지 갖다 준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금속 비금속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뱉는 거지. 뱉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니네 아마 이거 숙제하다 보면 이런 한두 번씩 꼭 나올걸? 근데 이걸 틀린다 그러면 진짜 그거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야. 노파심에.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전날까지도 이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더라니까. 환장하는 거야 진짜. 그지? 그러니까 꼭 너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살펴봤다. 그 뒤에 나오는 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서 이건 아마
시험 범위 아닐 특히 생활여고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건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 지수는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지수 너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요건 선생님이 좀 따로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온결합. 자, 이온 결합하게 되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다. 화합물.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공유결합은 그지?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애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겠지. 참고로 공유결합 물질은 화합물도 있고 호돈수 물질도 둘 다 있는 거야. 화합물도 있고 호돈수 물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분자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그랬지. 근데 정확하게 이거야.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결합인데 한 종류의 원자가 마치 이온결합처럼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무수히 많이. 그걸 지금 너희 손에 하나씩 들고 있어. 흑연이 대표적이야. 흑연은 탄소라는 원자끼리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거의 무한대 가깝게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흑연,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거든. 이런 애들을 원자결정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건 이제 분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럼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때? 그냥 원소 기호 써주면 됩니다. 그냥 원소 기호가 곧 그 원자 결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거 다 화학식이야. 이거 다 합쳐서 화학식이야. 근데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그냥 화학식이라 하는 거고, 얘는 분자니까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배운 원소 기호 자체도 하나의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뭐 정리하자면 얘는 그래서 금속과 금속, 아니 금속과 비금속,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원자 결정 자체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성질은 배우지 않지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고체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정이라고도 불러. 이온 결정. 그러니까 결정이란 말은 고체란 뜻이지.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항상 상온에서 이런 식으로 고체입니다. 자, 원자 결정은 말 그대로 뭐야? 고체야, 고체. 너네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어때? 고체지? 상온에서 고체잖아. 흑연, 다이아몬드. 자, 그 다음에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봐봐.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인데 걔 기체지. 얘네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어. 근데 만약에 분자로 이루어진 애인데 상온에서 고체다 그러면 그 분자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나눠주도록 할게.